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이 코인베이스의 최근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진짜 눈앞에 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렇죠. 2022년 말에는 그 FTX 파산 여파 때문에 32달러 선까지 확 떨어졌었는데 근데 최근에 375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무려 11배 이상 급등한 거거든요. 11배요? 정말 대단한 상승세죠. 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도대체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입니다. 2022년 12월에 최저가가 32.53달러였는데 올해 6월 26일 종가가 375.07달러, 심지어 장중에는 382달러까지 갔으니까요. 이건 2021년 11월에 그 이전 최고점 357.39달러마저 넘어선 거죠. 와, 이전 고점까지 넘었군요. 네, 이런 급등세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들을 보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주요 코인들 가격이 좀 회복된 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한 거, 이런 시장 분위기 영향도 좀 언급이 되던데요. 이런 외부 요인도 중요했겠죠, 아무래도. 물론이죠.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좀 따뜻해진 것도 당연히 한몫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결정적인 촉매제는 역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 이게 큰 것 같아요. 제도권 편입이요.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이 미국 상원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된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연동시킨다는. 맞습니다. 이게 다른 가상자산처럼 막 가격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하고 실제 경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코인베이스 자체의 움직임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전처럼 거래 수수료에만 너무 의존하려는 그런 전략 변화? 이게 시장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벤치마크의 그 마크 팔머 애널리스트는 이걸 가상자산 산업이 이제 좀 지속 가능한 시장이 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어요. 맞아요. 단순히 시장 분위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 스스로 이제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인터넷 그룹 아시죠? 네네, 서클. 이 서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서클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무려 750%나 폭등했어요. 750%요? 와.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죠. 이러한 코인베이스의 전략적인 변화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고 있는 겁니다. 야, 750%라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정말 엄청나군요. 게다가 지난달에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 거, 이거 정말 상징적인 사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냥 단순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주류 금융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S&P 500 편입은 아주 중요한 이정표죠. 제도권 편입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이기도 하고, 또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장밋빛 전망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높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한 287달러 수준이거든요. 287달러요? 지금보다 꽤 낮은데요. 그렇죠. 현재 주가보다는 상당히 낮다는 점,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크지만 동시에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번스타인의 그 가우탐 추가니 애널리스트, 이분은 목표 주가를 무려 510달러까지 제시했잖아요. 네, 그런 시각도 있죠. 이건 미국 정부가 뭔가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분석 같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전망이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뭐랄까 현재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도 함께 있는 변동성이 아주 높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장을 보실 때 꼭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예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코인베이스의 주가 급등은 단순히 시장이 좀 회복된 걸 넘어서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같은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 또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코인베이스 자체의 어떤 전략 변화, 그리고 S&P 500 편입 같은 상징적인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제 규제가 점점 구체화되고 또 S&P 500 편입처럼 주류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 자산을 넘어서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대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이나 자산 관리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